여러분이 지금 어디 쓸지 고민하면서 보고 있는 경쟁률이 진짜 경쟁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온도 얘기할 때도 체감온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습도, 바람 등의 영향으로 사람이 느끼는 더위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거죠. 경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대 경쟁률들을 보는데 그 경쟁률은 우리가 일반고냐, 특목고냐에 따라서 어쩌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케이스에 따라서는 최종 경쟁률보다 50% 이상의 치열한 경쟁률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최종 경쟁률이 10대 1로 끝나서 그냥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실제 나에게는 15대 1, 20대 1인 상황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는 답정너들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수능 최저 맞추기는 힘들고, 교과로는 너무 뻔한 대학군인 것 같고, 학종에서 상향으로 쓰고 싶은데 담임선생님이나 컨설팅을 해보니까 원하는 얘기는 안 해줍니다. 여긴 일반고는 불리하다, 어렵다 하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중 상당수는 또 생기부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생기부를 본 것이 맞냐 얘기도 하죠. 그런데 기분 좋고 나쁜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떨어지냐 붙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감정적 말고 확률론적인 사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난 두 영상에서 모두 수시 합격, 상향카드 합격 확률을 올리는 것에 대해 다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절대 다수가 일반고니까 오늘은 일반고 입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에게 불리하고 피해야 할 곳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직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영상을 잠시 멈추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2025학년도 기준 고려대 기계공학부 계열적 합평 입결 70%는 2.6이었습니다. 제 내신이 2.3인데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일반고 학생들이 묻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고대 궤적은 제시문이라는 또 하나의 큰 관문이 있는데 이는 오늘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고대 궤적을 예로 든 이유는 성적이 애매하지만 생기부가 좋다고 자부하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도 없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입결이 만만해 보이는 고대 궤적을 많이들 쓰고 싶어 해서입니다. 기계공학부 궤적 2025학년도 경쟁률은 16명 뽑는데 243명이 지원해서 15.19대 1이었습니다. 대략 15대 1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근데 왜 이게 힘든 싸움인지 조금만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특목고 학생들은 내신 일반고에 비해 표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전형, 자기들을 좋게 봐주는 학교, 전형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2023년 통계 기준으로 전체 학생 중 약 5%가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죠. 근데 실제 이런 학교 전형에 지원하는 특목 자사고 학생 비율은 분명 지원자 중에 5% 이상은 된다는 겁니다. 분석에 따르면 고려대 학업우수 궤적은 일반고 50.8%, 특목고 48%를 선발합니다. 특목고가 48%나 합격하는 전형이니까 지원자 중 특목고가 꽤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추정해서 지원자 중 약 25%만 특목고라고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총 지원자 243명 중에 일반고 약 182명, 특목고 약 61명을 지원한 셈입니다. 그러면 총 선발 16명 중에 반은 일반고를 뽑으니까 일반고 8명, 특목고 8명을 뽑겠죠. 그러면 실제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고는 182명이 지원해서 8명이 선발되니까 22.75대 1입니다. 공식 경쟁률 15.19보다 약 50%더 치열한 셈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고 학생이 체감하는 실제 경쟁률입니다. TO가 이미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으니 그만큼 일반고 싸움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전 그룹을 이렇게 5개로 나눴습니다. 1, 2그룹이 서영고 서성안이고 3그룹이 중경 외시입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그래프는 그룹별로 일반고가 유리한 전형 개수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일반고 선발 비중이 약 70% 이상이면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70% 이상인 전형을 그룹별로 세어보면 1그룹은 서울대만 1개, 2그룹 서성안은 아예 0개입니다. 연고대 서성안급에서는 일반고가 유리한 전형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3그룹에서 8개, 4그룹에서 12개, 5그룹에서 8개, 총 29개의 전형에서 일반고가 유리합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대학별 일반고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 서강대 종합 일반이 27.2%, 고려대 학업우수 계열이 50.8%, 연세대 국제형이 41.3%입니다. 이런 전형들이 바로 일반고가 분리할 수 있는 전형들입니다. 물론 일반고를 아예 안 뽑는 건 아니지만 확률론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일반고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전형들입니다.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서강대 종합 일반은 2024학년도 53.4%에서 2025학년도에는 27.2%만 뽑아서 26.2%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중앙대 어울림도
일반고 100%에서 80%로 20%포인트 하락했고요. 이런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면 어쩌면 2026학년도에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일반고 비율이 올라간 곳들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70.3%에서 80.3%로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왜 주목해야 하냐면 대학들의 선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지원 경향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목고 학생들이 몰리기 시작한 전형은 점점 더 몰리게 되고 일반고가 유리했던 전형도 입소문이 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네 번째 그래프는 그룹별 일반고 평균 비율을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로 비교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1, 2그룹에서는 일반고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1그룹은 54.2%에서 58.1%로 약간 올랐지만 여전히 60% 미만이고 2그룹은 48.6%에서 37.4%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3에서 5그룹은 상대적으로 일반고 비율이 높고 안정적입니다. 4그룹은 89.5%에서 89%로 거의 변화가 없고 5그룹도 84.1%에서 86.9%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결국 상위권으로 갈수록 일반고가 불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목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스펙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상위권 전형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반고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각 전형의 일반고 비율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율이 높은 전형일수록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변화 추이도 중요합니다. 일반고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전형은 주의가 필요하고 상승하고 있는 전형은 주목해 볼 만하겠죠. 본인의 내신 등급에 맞는 대학군에서 일반고 비율이 높은 전형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또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일반고에 비해서 표면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과를 거의 안 쓰니까 상향은 교과에서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보는 것처럼 경쟁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체감 온도처럼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혹시 지금 아직 원서 쓸 곳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70% 컷만 보지 마시고 그 전형의 일반고 비율과 변화 추세도 함께 고려를 해보세요. 감으로 하지 말고 데이터로 하는 게 합격 확률을 아주 조금이라도 높이는 비결입니다. 운이 좋으면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고요. 일반고 학생이라면 되도록 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시기를 권하고, 그래도 상향 한번 멋지게 질러야겠다면은 지난 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경쟁률 추이 모니터링하기, 충원 안정성, 입결급 상승 정도 등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 원서 근거 있게 잘 넣으시길 바라고 상향카드 합격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